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글쓴이의 주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수업을 시작해봅시다. 오늘 공부할 문제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 알아보기입니다. 교과서를 보며 학습할 땐 중간중간 영상을 멈추고 기록하면서 공부해주세요. 교과서 146쪽과 147쪽을 봅니다. 두 학생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게시판 앞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 지나가다가 발견한 광고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럼 그 광고는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있나요? 글과 그림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글을 보니 차를 타며 나오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숲이 사라지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 자동차 모양의 지우개로 숲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럼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 것 같나요? 여러분이 살펴봤던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그럼 예상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다면 그림과 크게 강조하여 쓰여진 글씨를 자세히 보세요. 승용차 모양의 지우개가 조금씩 이동할수록 숲이 점점 지워지고 있고 가운데에 큰 글씨로 숲이 지워집니다라고 강조하여 적어놨습니다. 숲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숲이 지워지지 않게 하자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쓰면 쓸수록 숲이 지워집니다에서 쓰다는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요? 평소에 여러분이 쓰다라는 단어를 언제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네, 쓴다는 사용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죠. 그럼 광고 그림 아래에 제시된 질문을 봅시다. 쓰면 쓸수록 숲이 지워진다는 한 문장으로 글쓴이가 전달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 이 광고를 만들었을까 생각해 봅시다. 한 장에 담긴 정보만으로는 알아내기 어렵다고요? 그럼 선생님이 보여주는 다음 광고 영상이 큰 참고가 될 거예요. 밟지 말고 밟으세요. 올리지 말고 올리세요. 잡지 말고 잡으세요. 담지 말고 담으세요. 걸지 말고 걸으세요. 나만 말고 모두를 위해. 모습은 비슷해도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실천이 늘어날수록 CO2는 줄어듭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자, 이제 눈치챘나요? 이 광고를 통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 광고에서 느낀 것도 함께 생각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승용차를 많이 타면 지구가 오염되고 온난화도 심해지니까 이제부터라도 자연을 보호하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오염되지 않도록 자연을 아끼고 소중히 하자는 것 같습니다. 네, 지구온난화로 아픈 자연을 보호하자는 광고입니다. 그럼 우리가 5단원 글쓴이의 주장에서 학습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5단원에서도 총 5단계에 걸쳐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우선은 낱말의 해석에 대해 2시간을 학습하고 뒤이어 본격적으로 주장하기에 대해 공부합니다. 낱말에 대해 먼저 학습하는 까닭은 낱말의 다양한 뜻을 알아야 주장에 담긴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무엇인가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 알아보기입니다. 네, 그럼 148쪽을 펴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낱말의 쓰임에 주의하며 내용을 살펴봅시다. 태빈아, 안녕? 어디 다녀오는 길인가 보구나. 응, 다리가 부러져서 고치고 오는 길이야. 너가 많이 다쳤어? 걱정되겠다. 무슨 소리야? 안경다리가 부러져서 고치고 오는 길인데. 그랬구나. 나는 가족 가운데 누가 다리를 다친 줄 알았어. 내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하, 그러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있는 곳도 다리인데, 다리라는 낱말이 다양하게 쓰이는구나. 잘 살펴봤나요? 그럼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 남자아이는 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을까요? 다리가 부러졌다는 말을 듣고 누군가 다리를 다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 여자아이가 주어를 말하지 않아서 무엇이 부러진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추측을 한 것이죠. 이 상황처럼 뜻이 잘못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은 주어를 꼭 붙여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4단원에서 배웠듯이 말이에요. 자, 2번. 여러분들도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배를 샀다는 얘기를 듣고 타는 배인지 먹는 배인지 헷갈렸던 적이 있어요. 타는 배인 줄 알고 기대가 컸는데 오빠가 먹는 배라고 해서 어린 마음에 실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배를 살 정도로 부자라고 생각했었나 보네요. 할아버지께선 기분이 좋으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럼 다음 149쪽을 보겠습니다. 2. 다리의 여러 가지 뜻을 알아봅시다. 우선 그림을 보며 다리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 각자 써볼까요? 함께 풀어보기 전 꼭 스스로 생각한 답을 적어보세요. 답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개념 정리 확실히 된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몸을 받치고 있는 다리, 즉 사람의 다리입니다. 네, 바로 사람의 다리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떨어진 두 곳을 연결하고 있는 다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간에 강이 흐르거나 절벽이 있어서 떨어져 있는 두 장소를 연결한 것도 다리라고 하죠. 요즘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다리를 만들기도 한답니다. 그럼 아래 말풍선을 통해 지금 배운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다리와 두 곳을 잇는 다리는 형태가 같을 뿐 서로 다른 낱말입니다. 이처럼 형태는 같지만 뜻이 서로 다른 낱말을 형태가 같은 낱말 또는 동형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형태는 바로 글자의 생긴 모양, 즉 글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아래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리는 사람의 다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다리는 책상 다리입니다. 세 번째 다리는 안경 다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다리들은 위의 다리들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역시 아래 말풍선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 아래부터 몸을 받치는 다리가 물건에도 사용될 수 있답니다. 이처럼 한 낱말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경우에 그 낱말을 다해어라고 합니다. 책상이나 안경의 다리도 사람의 다리처럼 무언가를 지탱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동형어와 다해어,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같이 정리해보며 개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형어는 한자로 같을 동 모양형을 써서 같은 모양 글자라는 뜻입니다. 즉, 모양만 같은 글자라고 할 수 있어요. 다해어는 만을 다, 오를 이를 씁니다. 한자 오를 이는 옳다라는 의미 외에 뜻이라는 의미도 가진 한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뜻을 가진 단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동형어는 글자만 같을 뿐 뜻은 아무 관련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밤이라는 낱말 알죠? 가을에 열리는 열매인 먹는 밤과 해가 진 다음을 뜻하는 밤 서로 글자는 같지만 전혀 관련 없는 낱말입니다. 다해어는 글자도 같고 뜻도 서로 비슷하여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다라는 단어 알죠? 땅을 파는 것과 귀를 파는 것. 모두 가려져 있는 무언가를 바깥으로 꺼낸다는 뜻으로 비슷하고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글자가 같다는 것. 차이점은 동형어는 뜻이 서로 관련 없고 다해어는 뜻이 서로 관련 있다는 것. 이제 아래를 보세요. 이번엔 국어 사전을 보며 동형어와 다해어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색깔로 표시를 해두었네요. 우선 동형어는 어떻게 제시되어 있나요? 각각 다른 뜻을 가진 낱말이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네, 국어사전은 낱말의 뜻을 담은 책이므로 뜻이 다른 낱말이라면 각각 구분해서 제시해 놓았겠죠. 그럼 다해어는 어떻게 제시해 놓았나요?
한 낱말 아래에 여러 가지 뜻을 제시하였습니다. 뜻의 개수에 따라 번호를 매겨 놓았습니다. 네, 비슷한 뜻을 가진 낱말이므로 따로 떨어뜨려 놓지 않고 하나의 낱말 아래에 모두 모아서 제시해 두었습니다. 와, 신기해요. 네, 국어사전을 그냥 낱말을 모아놓은 책으로 알 때와 다르게 더 깊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영어는 각각의 단어를 구분해 놓은 뒤 그 뜻을 국어사전에 제시해 놓았습니다. 다이어는 어떻게 제시되었죠? 다이어는 한 단어 아래 비슷한 여러 가지 뜻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네, 국어 사전에 제시된 모습에서도 둘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뜻이 관련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전에도 잘 구분해 놓았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둘의 차이점을 통해 둘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니 차이점을 잘 알아둡니다. 그럼 150쪽을 봅시다. 동영어와 다이어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선 친구들의 생각을 살펴본 뒤에 자신의 생각을 빈칸에 적어 봅시다. 낱말 하나를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 사용하다 보니 다이어가 된 것 같아. 동영어나 다이어가 없다면 낱말이 너무 많아져서 힘들 것 같아.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빈칸에 적어 봅시다. 다이어는 원래 뜻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씩 바뀌며 만들어진 것 같아. 그래, 바뀌어가는 세상에 따라 단어의 뜻도 바뀌어가는 것 같아. 세상의 모든 것은 필요에 의해 생겨났죠. 언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필요할 때를 대비해 잘 알아둡시다. 그럼 이제 4번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동영어와 다이어를 놀이를 통해 더 넓고 깊게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어떻게 하는 놀이인지 놀이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1. 자신이 아는 동영어나 다이어를 떠올립니다. 2. 떠올린 낱말을 사용하여 1번에 새 문장을 만들어 적고 낱말이 들어가는 곳은 빈칸으로 둡니다. 차례를 정하고 1번에 만든 새 문장을 활용해 문제를 냅니다. 한 문장씩 들려주고 가족이 답을 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가족이 못 맞추면 다음 문장을 들려줍니다. 점수는 단계에 따라 3, 1점이며 점수를 많이 모은 사람이 우승입니다. 그럼 놀이를 위해 동영어나 다이어를 떠올린 뒤에 1번의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방법에 제시되었듯이 낱말이 들어가는 곳은 빈칸으로 적습니다. 동영어나 다이어를 떠올려 보고 상대가 헷갈릴 것 같은 낱말을 고른 뒤 문장을 적어 봅시다. 문장을 다 적었나요?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선생님이 보여주는 예시를 참고하여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동영어를 골라보았습니다. 동영어, 다이어 어떤 것이든 좋아요. 상대를 고민하게 만들 수 있는 낱말을 잘 골라보세요. 다 적은 뒤에 가족들과 놀이를 합니다. 적어도 한 명 이상과 꼭 놀이를 해보세요. 문제를 만들고 놀이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낱말이 무의식으로 그냥 가라앉아 사라지지 않고 오래 기억된답니다. 놀이를 마쳤다면 놀이를 통해 새로 알게 된 낱말의 뜻을 아래 2번에 다음과 같이 적어봅니다. 정확히 모르는 단어는 국어사전을 보고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그래야 뿌리가 튼튼한 지식이 됩니다. 선생님은 위에 1번에 제시한 낱말, 들다를 적어보았습니다. 지금 옆에 가족이 없거나 한 명밖에 없는 친구들을 위해 몇 개의 단어를 더 알려드립니다. 되도록 놀이를 통해 익히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친구들만 선생님이 보여주는 것을 적어주세요.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동영어나 다이어를 써서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동영어나 다이어 낱말 2개를 고른 뒤 보기와 같이 그 낱말이 들어가는 문장을 2개씩 만들어 주세요. 함께 공부할 가족이나 참고할 국어사전이 없는 친구들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보여주는 예시를 보며 활동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사용되도록 모든 답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오늘 학습의 마무리, 퀴즈 시간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뇌의 긴장을 풀고 스타트. 한 낱말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경우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형태는 같지만 뜻이 서로 다른 낱말을 형태가 같은 낱말 또는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국어 사전에서 어떤 종류의 말을 표시한 방법일까요? 맞다, 틀리지 않았다, 맞다, 예를 갖추어 받아들이다, 맞다, 외부의 힘으로 몸이 해를 입다. 동용어와 다이어 중에 고르세요. 보이다, 눈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 관람하거나 감상하게 하는 것, 살피거나 헤아리는 것. 동용어와 다이어 중에 고르세요. 자신이 아는 동용어를 하나 말해봅니다. 제한 시간 5초 드립니다. 자신이 아는 다이어를 하나 말해봅니다. 제한 시간 5초 드립니다. 나의 결과는 세 개 미만. 꼭 다시 푼다. 그리고 퀴즈 내용 모두 스캔 복사 저장. 아까 봤던 광고 패러디 영상 보고 바로 퀴즈로 복귀. 뛰지 말고 뛰세요. 올리지 말고 올리세요. 잡지 말고 잡으세요. 담지 말고 담으세요. 세 개 미만. 너희도 할 수 있다. 화이팅. 이제 퀴즈로 복귀. 오늘도 국어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어 시간에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의 뜻 파악하기를 공부하겠습니다.